네, 반갑습니다. 베리타스 자료에서 강사 조은입니다. 이번 9회 시험은 어땠어요? 이제 마지막 앞 회차, 이 회차 끝나면 이제 다음 회차가 마지막인데 이번에 난이도는 좀 괜찮았나요? 항상 어려웠어가지고 좀 걱정을 했었는데 이번엔 진짜 난이도를 많이 낮추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이제 합격생들이랑 배구하듯이 문제를 제가 이렇게 던져주면은 난이도를 낮추고 또 받아서 제가 또 낮추고 낮춘 걸 다시 던져줘서 또 낮추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도 쉽다 얘기가 나올 정도는 아니겠지만 이번에는 정말 60점대를 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항상 제 예측이 자주 틀리긴 했는데 그래도 기대해 볼게요. 문제 콜도 나쁘진 않게 뽑혔다고 생각해요. 괜찮았을 것 같아요. 대신 뭐 난이도가 조금 낮아져서 아이디어적인 측면에 많이 좀 빠져가지고 해설의 양은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 해설로 이제 설명드릴 만한 특별한 내용들이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시작해봅시다. 1번은 큰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냥 하시면 되고 뭐 반대 해석하고 뭐 이 정도고 그 다음에 2번 매칭 잘 하시면 돼요. 3번 3번부터 보겠습니다. 2016년 A국의 GDP는 전년 대비 감소한다. 이건 어떻게 해요? 전년 대비 증가한다. 약간 그 기출에 나왔던 거랑 비슷한 아이디어인데 21년 기출이랑 비슷한 아이디어인데 이거의 차이점은 이게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이라고 나와 있고 재정수지가 국가 채무가 아니라 빼야 된다는 거 이렇게 빼서 구하는 거라는 거 그 정도의 차이가 있죠. 그러면 16년의 A국 GDP는 어떻게 구해요? 먼저 GDP 이걸 통해서 GDP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럼 이 비율이 분모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분자에 뭐가 들어가요? GDP 대비 재정수지가 들어가야 되니까 재정수지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재정수지 값이 뭐예요? 여기서 여기 차이값이죠. 차이값. 이걸 구해보면 금년도 재정수지는 전년도 국가채무 마이너스 금년도 국가채무니까 이거 마이너스 이거 해서 마이너스 값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16년은 어때요? 엄밀히 구하려면은 이거에다가 이걸 분모로 놓고 이걸 빼서 뭐 한 16 이렇게 되죠. 162 땡땡 뭐 이렇게 된 것들 이렇게 된 숫자를 적고 여기서도 적고 해야 되는데 일단 적고 시작하지 마시고 기준을 만드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건 안 빼도 되잖아요. 여기서 기준을 만들어요. 이게 줄었죠. 줄었으니까 일단 이것도 줄었는지를 먼저 봐요. 먼저. 그리고 줄었으면은 얼마나 줄었는지 그 다음에 체크하는 거예요. 이게 14 정도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10%쯤 줄었어요. 그럼 이것도 10% 정도 줄었는지 보자 하면서 이제 기준을 만들어서 이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16이 나왔고 이쪽 차이는 얼마예요? 167? 뭐 이 정도 나왔잖아요. 그쵸? 167 뭐 이 정도 차이고 이쪽은 차이가 얼마예요? 162 이렇죠. 그러면 뭐 증가했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했나? 재정수지 절대값이 증가해야 되는데 162 뭔가 잘못했나요? 줄어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줄어들었다 쳐도 이게 10% 이건 10%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이거는 뭐 엄청 조금만 줄어들었죠. 그래서 늘어난다.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이런 거고 제가 혹시 계산 잘못했으면 봐주세요. 앞에서 서서 있으면 계산이 잘 안 될 때가 있어. 아이디어는 핵심은 자 쉬운 데서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가지고 이걸 확인한다. 이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2번 2014년 1인당 GDP는 2,500달러 미만이었다. 이건 어떻게 해요? 2014년 1인당 GDP 2,000달러 미만 2,500달러 미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통해서 구하는데 이거 차이가 얼마예요? 이번에는 6, 3, 2, 8 뭐 이렇게 돼 있죠. 좀 오늘 계산이 좀 이상한가 봐요. 그쵸? 628? 뭐 이 정도죠. 628. 6268. 6268. 6268.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6268 분의 0.6. 이거는 GDP고, 여기에다가 인구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인구가 뭐예요? 14년 450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 정확히 하려면 여기다 450을 곱해가지고 비교를 이렇게 해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뭐 하는 거지 계속?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은가 봐요. 다시. 거기 왜 곱해? 6268분의 0.6 곱하기 450 대 2500. 이걸 하라는 건데, 엄밀히 이걸 하라는 건데, 이걸 계산할 거예요. 어떻게 이걸 계산해요? 그러면 450을 여기 넘겨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식을 세우고 보는 게 아니라 시당초에 세울 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분모로 넣을 거고, 이게 여기 450 있고 2500이 있다? 이 450이나 2500 수가 예쁘잖아요. 이것 두 개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곱하면 얼마예요? 이 곱하기를 계산해요? 계산하면 안 되죠. 만약에 이게 400이었다면, 만약 400이었다면 100이라서 편했을 텐데 450이니까 곱하지 마시고 이거를 저 같으면 4로 나눠서 수 배열을 만들 거예요. 450을 4로 나눠요. 그럼 얼마예요? 1125 이렇게 가겠죠. 어쨌든 핵심은 1125 땡땡. 이걸 25%로 보면 돼요. 25%로 보면 이걸 왜 4로 나누는지 알겠죠. 단위를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건 수 배열이에요. 1125를 만들고 어쨌든 11이 넘으니까 이건 어때요? 1.1이 안 되죠. 수 배열상 1이었으면 이게 660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2,500달러 미만이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15년에서 20년 뒤에 A국 인구의 전년 대비 증가율 가장 높은 애는 이거 가지고 그냥 보면 되고 어렵지 않아요. 4번 21년 GDP는 전년과 같고 국가 채무는 500억 달러로 증가할 경우에 GDP 재정 수지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가 감소하였다. 21년 값은 없어요. 20년 값 대비에 국가 채무는 500억 달러로 증가한대요. 이 국가 채무가 500이 된다는 얘기예요. 단위 신경 쓰지 마세요. 사이즈를 보세요. 갑자기 뭐 10배 되겠어요? 그 다음에 GDP 대비 재정 수지 비율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물었어요. 근데 GDP는 같대요. 그럼 GDP 대비 재정 수지 비율이면은 분모는 같고 분모가 같대요. 그럼 뭐만 보면 되는 거예요? 분자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 수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 차이값만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로 되는 거니까 절대값이 줄었는지 보면 되죠. 그러면 증가하는 거죠. 전년 대비 절대값이 줄었으면 이제 전년 대비 증가하는 거죠. 감소한다고 물었으니까 해보면은 절대값이 줄었죠. 이거는 뭐 한 30 몇이고 이거는 11 이렇게 돼서 절대값이 줄었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14년, 20년 동안 전년 대비 국가 채무가 증가했던 애는 모두 5번이다. 이게 마이너스인 거 보면 되죠. 이게 마이너스면은 국가 채무가 증가했겠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문제는 니은만 한번 건드려 볼게요. 주어진 기간 동안 각국의 건장 기준을 만족하는 연도는 2018년 한 해이다. 건장 기준을 보니까 병상 가동률이 70% 이상, 중증 병상 가동률 95% 미만으로 유지하래요. 병상 가동률이 뭐예요? 정원 대비 현원. 이게 다 70% 이상인지 어떻게 알아요? 다 예쁜 1000이랑 700이랑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뒤에 것만 가지고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70% 무조건 넘는 거예요. 2017년 이런 거. 맞죠? 뭐 이런 거는 125분의 89? 이런 거는 애매하죠. 살짝 곱해 보면은 70% 넘는 거고. 이건 70%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어. 125랑 80만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84 안 되니까 70%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고 95%는 어때요? 이번엔 이거 중증을 95% 하라는 거죠. 95% 미만으로 유지하라는 거죠. 그럼 차이값을 보면 돼요. 차이값이 5%인지 5% 안 되죠? 95% 이상이죠? 이건 어때요? 18. 이렇게 차이값을 보면 5% 넘죠? 4. 5% 안 되죠? 22.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맞죠?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고 넘어갈게요. 5번 기업 14년에서 16년 동안 범죄 피의자 처리 결과 중 불기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75% 이하이다. 이 처리 결과 안에서 불기소가 차지하는 비중 14년에서 16년 맞죠? 14년에서 16년에 75% 미만인지 이 세 개 년도 다 차 있으면은 좀 쉬웠을 텐데 안 차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14년 같은 경우에는 처리가 기소의 4배가 안 되든지
왠지 아시겠죠? 처리가 기소의 4배가 안 되는지. 75%, 25%가 3배 구조잖아요. 3배 구조니까 원래 얘가 불기소가 기소의 3배가 안 됐는지 보면 되는데 75% 미만으로 하려면은 얘가 없으면 얘가 불기소가 기소의 3배면은 전체는 기소의 4배겠죠? 불기소에 기소 하나 더 한 거니까. 그래서 전체가 얘의 4배가 안 됐는지 보자.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어때요? 이쪽은 3배가 안 되는지 보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빼서 구해요? 저 같으면은 이거에선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75%면 700, 예쁜 750 기준으로 얘는 딱 3분의 1 정도예요. 얘는 어때요? 이게 75%였다면 이게 0100이었어야 되는데 얘가 750, 250으로 할인된 동안 얘는 333333이어야 되는데 333940이 된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쁜 75%가 333333 대비 2500000이었던 거예요. 그거 대비 이게 얼마나 올라갔느냐 이렇게 보면 돼요. 얼마 안 올라갔죠, 그렇죠? 75% 이하 맞죠? 940, 205 올라갔으니까 이것도 이상적인 수 대비 비교하면 돼요. 그러니까 33333 대비는 600 정도 올라갔고 205 올라갔고 이 정도인 거예요. 75%보다 훨씬 적게 올라갔잖아요. 절반 정도밖에 안 올라갔죠. 절반도 안 올라갔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 구조에 따라서 여러분이 다양한 게 보여야 돼요. 다양한 방식으로 이 수들이 보여야 돼요. 자, 니은 2015에서 2020년 동안 불기소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네. 증가한 애를 찾아야 되는데 다 빼서 이걸 채우고 시작하면 절대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저 같으면 이거 증가한 거는 이거랑 이걸 그냥 비교할 것 같아요. 여기서 콤마 앞에서 5 늘었는데 이건 콤마 앞에서 1 늘었어? 그럼 불기소 증가했어. 이렇게. 왜? 전체의 증가분을 기소의 증가분이 못 채웠잖아요. 그거는 불기소가 증가했을 거란 얘기예요. 불기소가 증가해서 그 부분을 메웠을 거란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전체의 증가분, 부분의 증가분의 차이를 비교해서 구할 것 같다. 뭐 줄은 건 그대로 보면 되고 이거 늘었고 그 다음에 이걸 또 3 줄었는데 이거는 1밖에 안 줄었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더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이건 줄었고 이런 식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이거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가로로 세로로 비교하시는 게 빼서 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거 증가분 이렇게 하면 돼. 왜 이게 쉬워요?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시계열로 있으면은 주로 수들이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얘들끼리. 그럼 차이값이 그렇게 많이 안 날 거란 얘기예요. 비교하기가 쉬워질 거란 얘기예요. 차이를 구하기도 쉽고 비교하기도 쉬워질 거란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빼려면 맨날 빼야 되잖아. 별로 쉬워지지가 않잖아요. 시계열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보시는 편이 훨씬 세로로 보시는 편이 훨씬 쉬운 계산법이 됩니다. 디귿 17년에서 20년 동안 기소 건수 중 약식재판 기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정식재판 기소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매년 30%포인트 이상 많다. 이거는 둘 다 기소의 일부분이에요. 둘이 합치면 기소예요. 맞죠? 근데 이거의 차이가 30%포인트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해요? 이거 빼기 이게 여기서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넘는지를 보면 돼요. 그러면 다 빼서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30% 만들고 비교하세요. 30%가 27이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 90원절이에요. 보니까 27이 기준이니까 차이가 27 이상 나느냐 봤는데 다 차이가 30 이상 나죠. 이상적인 30, 60보다 작고 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30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3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날 거라는 걸 쉽게 그냥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주어진 기간 중 정식재판 기소 건수가 가장 많은데 기소 건수도 가장 많다. 이게 가장 많은 해라고 했는데 가로가 너무 많아. 기소 건수를 계속 먼저 보는 거예요. 기소 건수가 가장 많은 해는 얘인데 얘도 가로가 안 했어. 얘만 확인하면 돼요. 그렇죠? 얼핏 이걸 보고 이게 얘도 제일 많나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일단. 근데 아니죠. 여기 가로 빼고도 발레가 있어요. 그럼 어때요? 얘가 제일 크기만 하면 이거 틀린 거죠. 그래서 이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해요? 이것도 빼요? 하지 말고 92가 여기 들어간다면 3, 4, 2 이렇게 돼야 되는데 3, 4, 2 아닌 3, 3, 3이잖아요. 그럼 이 92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고 얘가 제일 크다는 얘기고 얘가 제일 크면은 굳이 가로를 안 채워도 여기 발레가 있어요. 맞죠?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6번 문제 3번만 확인해 볼게요. 주민 1인당 닭 개체 이제 AF 마을의 전체 경작지 면적합은 2,500헥타르 이상이다. 어때요? 전체 경작지는 이 가구 수 대비 가구당 경작지 면적. 그러니까 441 곱하기 5.6 이 2,500헥타르 이상인지 어떻게 확인해요?
저 같으면 또 2,500을 여기 넘겨서 이걸 4배 할 것 같아요. 그래서 441 곱하기 22.4가 10000 이상인지 알겠어요? 왜 그런지? 이거 2,500을 또 0.25라고 생각해보세요. 0.25가 분모에 들어갔다는 얘기, 이 수를 4배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41에 21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882 하고 한 칸 땡겨서 더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96, 97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 0.4% 더 올린다고 100을 넘겠어요? 안 되죠. 이해되죠? 자,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문제 7번 열심히 푸시면 되고 8번은 크게 드릴 말씀이 없어요. 9번 볼게요. 자, 21년 9월 비주류의 월 매출액이 140만 원 이상이다. 비주류의 10월 매출액은 1964였어요. 근데 9월 매출액은 얼마였겠어요? 140이 될까요? 안 될까요? 140만 원 이하야? 140만 원 이라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140만 원 수별 생각하지 말고 1400이었다면 전월 대비 증가율이 40%니까 14 곱하기 14가 얼마예요? 196이에요. 그렇죠? 196, 딱 196이에요. 이해되죠? 근데 지금 1964예요. 무슨 말이에요?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전년도를 140만 원으로 가정하면 1964까지 못 찬다는 거예요. 그럼 전년도가 어쨌다는 얘기예요. 그거보다 더 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틀렸고 2번 21년 10월 월 매출액 상위 5개 주류의 순위는 전월과 동일하다. 월 매출액 상위 5개 주류의 순위는 전월과 동일하다.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건 점유율이고 이 5개가 있는데 전월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월에 이 증가율을 고려해줘야죠. 그럼 여러분 언제 역전돼요? 이 모수추론, 증가율형 모수추론이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데 증가율형 모수추론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언제 역전될 수 있을지를 제일 직관적으로 먼저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증가율 모수추론에서 순위형으로 나왔을 때는 언제 역전될 수 있어요? 쓸데없는 것끼리 비교하지 말고 쓸데있는 것만 딱 논리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비교하면 돼요. 그 논리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뭐예요? 지금 수치가 크면서 증가율도 큰 애, 밑에 애보다 그런 애를 비교해야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건 비교할 필요 있어 없어요? D랑 E. 이 차이를 떠나서 방향성이 비교할 필요가 없는 방향성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더 큰 애인데 증가율이 작으니까. 근데 지금 큰데 증가율이 또 크면 어떤 발레가 있을 수 있어요? 순위가 어떻게 역전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수치가 크지만 전년 대비 많이 증가해서 이 수치가 커졌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역전된 거지. 전년도엔 더 작았는데 증가율이 더 높음으로 인해서 전년도에 작았던 애가 역전돼서 많이 커져서 올해 높은 순위가 된 경우다. 이런 사례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 지금도 수치가 크면서 증가율도 더 높은 애가 발레가 되는 거예요. 특히 그 차이가 증가율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발레가 될 확률이 높죠. 당연히 얘부터 봐야 돼요. 저 같으면 얘부터 볼 것 같아요. 지금 수치의 차이는 얼마 안 나지만 증가율 차이는 많이 나고. 그럼 그 다음에 판단은 어떻게 해요? 실전적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 30, 70, 한 30% 차이나 이거는 130, 20%도 차이 안 나. 그러니까 역전된 거야. 증가율이 지금 수의 차이에 비해서 증가율 차이가 너무 커? 역전됐어? 이렇게 가는 거야. 왜 30%예요? 30, 70이면 100% 아닙니까? 그거는 30, 70이 원래 정확히 수별로 따지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744 나누기 1.3, 875 나누기 1.7 이렇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여기 앞에 1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고 증가율을 계산하는 거예요. 30, 70에 1이 붙어 있다 생각하고 증가율을 계산하는 거예요. 증가율의 차이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 30%, 이게 이거는 20%도 안 돼. 증가율이 너무 커. 역전됐어. 너무 많이 증가해서 올라온 애야. 이런 느낌인 거야. 알겠죠? 3번 21년 6월부터 21년 9월 중에 간마트 총 매출액의 전월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달은 7월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죠. 총 매출액의 증가율. 7월에 어때요? 증가분이 800, 813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건 후보가 안 되잖아. 얘 정도 봐야죠. 얘는 증가분이 어때요? 한 720? 어떻게 증가율 누가 큰지 어떻게 알아요? 720분의 475, 813분의 5475 이렇게 분수 비교해요. 하지 말고 편차의 증가율이랑 얘의 증가율 대충 보는 거예요. 얘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편차는 10% 좀 넘게 차이 나. 90 차이 나잖아. 10, 한 13% 이렇게 차이 나는데 이건 어때요?
47이랑 54는 얼마 차이 나요? 차이가 많이 나죠. 8 정도 차이 나니까 거의 15%, 20% 이렇게 차이 나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더 작다는 얘기죠. 여기서 증가율이. 편차의 증가율, 편차의 변화 정도랑 출발하는 수의 변화 정도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4번. 21년 10월 월 매출액 기준 21년 10월에 월 매출액 기준 상위 매출 점유율 잘못 읽었어요. 21년 10월에 월 매출액 상위 5개 주류 상위 5개 주류의 10월 월 매출액 기준 매출 점유율은 85% 이상이다.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거 5개 합을 말하는 거죠. 5개 합. 그래서 85인지 어떻게 하게 돼요? 34.8 더하기 27.2가 막 61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에 거 쫙 더하세요. 싹 더하면은 3, 2, 1, 1, 7이니까 뒷자리 더해서 15를 만들 수 있는지 3, 7, 10, 2, 4, 6, 16, 86 넘어갔어요. 그렇죠? 85% 이 아이 다 틀렸죠. 그러면 5번 2021년 10월 감마트 전체 주류 매출 총액은 700만 원 이상이다. 2021년 10월 전체 주류의 매출액 총액 어떻게 구해요? 이 매출 점유율이 있으니까 이 중에 아무거나 써서 구하면 되죠. 근데 7억 원이라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7억 원이라면 7749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작은 수는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왜냐면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된 거기 때문에 오차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큰 걸로 확인을 해보는 거야. 7억 원이라면 10.4가 744겠어요? 0.4는 너무 조금 올라가잖아요. 7억 원에 744까지 몇 프로 이상, 3, 4% 이상 올라간 건데. 그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39.8? 뭐, 이런 식으로 더해서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더하면 얼마예요? 2,800? 2,800이죠? 2,839 이거예요. 2,839니까 2,839분의 0.39 이게 0.4라 생각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로 보여준 거예요. 숫자 구조가 다른 데는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7억인지 아닌지 이 바로 보이죠. 이게 4가 안 되고 2,800이 넘었다는 얘기가 7억 이상이라는 얘기잖아요. 700만 원. 어쨌든 700 제가 7억이라 했나요? 어쨌든 700 이상이라는 얘기죠. 이건 400이 안 되고 이게 2,800이 넘으니까. 이런 식으로 봐도 되고 수구조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게 다양해요. 적당히 활용하세요. 넘어갈게요. 10번은 뭐 그냥 보시면 되고 11번도 괜찮고 12번 잠시만요. 일단 11번에서는 이 얘기 하나만 하고 갈게요. 뭐 이런 부분값, 평균값이 나와 있는데 부분값을 구하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거 어떻게 구해요? 85, 73, 88, 83, 25 이걸 뭐 4배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값평균을 84로 잡으면 돼요. 값평균을 84로 잡으면 어떻게 돼요? 남는 게 지금 84로 잡으면 1 남고 4 남고 이쪽에서는 11 모자란 거잖아요. 84로 잡으면은.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7인 거예요. 그쵸? 좀 제가 좀 이상해요. 마이너스 6인 거죠. 이쪽에서 11 모자라고 1 남고 4 남았으니까 마이너스 6인데 선생님 값평균 84로 잡으면 이건 84.25인데 어떡합니까? 0.25는 따로 처리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값평균을 84로 잡았을 때 지금 편차의 평균이 0.25 더 있다는 얘기니까 0.25 곱하기 4 얼마예요?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실전적인 리듬으로 말할게요. 이건 값평균을 84로 잡아서 남는 수가 플러스 1이 되게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플러스 7짜리가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84 기준. 무슨 말인지 알겠죠? 84 기준 플러스 7짜리가 여기 있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부분값을 추론할 수 있어요.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그렇게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60일 기준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제가 하나로 구해야 된다 치면은 값평균 60 기준 4를 곱한 2 편차의 평균 2 남은 편차의 합이 2가 돼야 된다. 이해되죠?
남은 편차의 합이 2가 돼야 된다. 64 기준, 60 기준 남은 편차의 합이 2가 돼야 된다. 그런 식으로 부분값들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추론할 때 써먹으시고요. 그 다음에 12번. 12번은 핵심적인 거는 여러분이 얼마나 쓸데없는 사고를 안 하고 풀 수 있느냐가 이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사실 원래 엄청 어려운 계산 문제였는데 다 쳐내고 거의 껍데기만 남겨왔어요. 껍데기만 남겨서 여러분이 엄청 쉽게 풀 수 있게 만들어왔어. 이거는 모든 자동차가 평균 속도 90km/h 이상으로 1시간을 달릴 경우에 기준 연료비가 가장 비싼 자동차. 이거 생각할 필요 있어요? 똑같이 달리는데 그냥 거리당 연료비만 보면 돼요. 거리당 연료비. 거리당 연료비 어떻게 구해요? 이거 나누기 연비. 이렇게. 맞죠? 이해되죠? 이거 나누기 연비, 이거 나누기 연비, 이거 나누기 연비. 그러니까 각자 그 연료 체계에 맞게 연료값 나누기 연비만 서로 비교하면 된다. 2번. 2시간을 대여하는 경우에 렌탈비가 가장 비싼 자동차. 이거 생각할 필요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실전에서도 생각할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문장에서 그냥 나와 있다고 생각 없이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부분을 잘 체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2시간 다 공유하고 있잖아요. 렌탈비 자체가 비싸면 비싼 거예요. 맞죠? 렌탈비 그냥 이것만 보면 된다고요. 가장 비싼 거 얘 맞아요.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걸 막 2시간이고 나와 있다고 여러분이 2시간치의 렌탈비를 다 구하면서 간다면 안 되죠. 그런 부분을 체크하는 게 주된 목적이에요. 이것도 3번도 마찬가지. 평균 속도로 90km 1시간 반 달린다. 생각할 필요 있어요?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연료비만 보면 돼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걸 하는 거다. 이것들을 비교하는 거다. 이게 핵심이고 아무것도 볼 필요 없죠. 이건 연료비만 보면 되죠. 이것만 보면 돼요. 왜냐 연비도 같잖아요. 연비도 같고 거리도 같은데 거리도 같고 연비도 같으니까 연료비의 증가분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문장을 단순화할 수 있느냐를 체크하기 위한 게 이 문제의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는 잘 시키는 대로 잘 따라 하시면 되고 어렵진 않아요. 그렇게 14번 풀이해 볼게요. 14번은 1번 평균 인식 점수는 자녀가 있는 경우보다 자녀가 없는 경우가 더 높다. 있는 경우 없는 경우 3.16은 있는데 있는 경우가 없어요. 그럼 이거 평균 인식 점수 구해야죠. 어떻게 구해요? 3을 가평균으로 해서 구하면 돼요. 이 136을 가평균으로 해가지고 이거 두 개 차이가 얼마예요? 플러스 50. 이거 두 개 차이는 얼마예요? 44, 69. 플러스 25. 근데 이거는 이 차이는 2점, 4점 차이니까 4점 쪽으로 50만큼 많다는 거잖아요. 4점이 3점이랑 편차가 얼마나요? 곱하기 1. 이쪽 5점 쪽은 편차가 얼마나요? 곱하기 2. 그래서 가평균 3 대비 50, 100만큼 추가된다는 거예요. 근데 100이 뭐예요? 편차가 100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럼 평균은 얼마나 올라가요? 편차의 평균만큼 올라가요. 평균은 편차의 평균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을 구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3 대비 얼마나 올라가는지 알 수 있으니까 기준은 3.16이에요. 3.16보다 큰지만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걸 구해보면 어때요? 보수를 이용해서 더하면 돼요. 136, 44 이거 더하면 180, 이거 75, 125 더하면 200, 그럼 380 맞죠? 380, 69, 449 이렇게 더해지는 거예요. 3 더하기 449분의 100 이걸 정확히 구해요? 기준이 0.16이에요. 이거 5분의 1 넘어요. 그렇죠? 500분의 100 넘잖아요. 5분의 1이 넘으니까 3.1을 넘는다는 얘기예요. 이건 3.2 업이고 이건 3.16이고 그래서 얘가 더 크다. 자녀가 있는 경우가 더 크다. 바로 답이 나왔네. 바로 답이 나와서 혹시 오류인가 해서 봤어요. 가끔 의심스러울 때가 있죠. 1번이 답이었어요. 자, 2번. 경기권의 인지도 조사 응답자 수는 가공권의 5.5배 이상이다. 어때요? 경기권의 인지도 응답자 수는 이거 응답자 수는 강원권의 여러분이 이걸 더해서 XX 적고 이걸 더해서 XX 적고 이렇게 했으면 잘못한 거고 어떻게 해야 돼요?
쉬운 데서 기준을 만드세요. 경기권 더하는 게 쉬워요. 강원권 더하는 게 쉬워요. 저 같으면 강원권 더하는 게 쉬운 것 같아요. 4, 7, 11, 10 더하면 얼마예요? 이게 21이고 8, 29고 36이잖아요. 36이고 이거에 5.5배를 넘는지만 체크하면 돼. 5.5배는 어떻게 구해요? 198이잖아요. 어떻게 그거 쉽게 5.5 했어요? 반 나누면 돼요. 반 나누면 수배열 18이 나오는 거야. 근데 180이잖아. 한 칸 더, 한 칸 미로스 더하면 198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경기권이 198이 넘는지 확인해보자. 항상 이런 비교하고자 하는 사고방식.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얘기하잖아요. 자료 해석은 기준을 만들고 비교하는 거라고 계산하고 도출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밑에서 쉬운 데서 기준을 만들어서 위에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5.5 이상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198 이상인지 확인만 해보면 되죠. 어떻게? 큰 거부터 더해가면서 198을 넘는 시점에 계산을 멈출 수 있어요. 이것 두 개 더하면 127이죠. 그럼 28 더하기 37 얼마예요? 127에다가 65 더 올라간 거예요. 그럼 이때 이미 190, 아 이거 19까지 나오면 넘겠다. 넘겠다를 판단하는데 정확한 계산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죠? 정확히 이게 얼마인지 안 구해도 돼. 198이 넘는지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인식 점수를 4점 이하로 부여한 응답자의 비중이 일본이 필리핀보다 크다. 4점 이하로 부여한 응답자의 비중을 물었는데, 일본이 필리핀보다 크대요. 일본이 필리핀보다 크대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는데, 어때요? 당연히 반대 해석하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죠. 그래서 5점짜리 4점 이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5점짜리로 반대 해석하면은 5점짜리 응답자의 비중은 필리핀, 일본보다 크다. 필리핀, 일본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점짜리의 비중 25. 얘를 먼저 보고 이것도 비중도 더하고 시작하지 말고 25, 이 숫자도 깔끔하고 예쁘잖아요. 딱 4배잖아. 딱 4배. 딱 4배니까 얘를 이용해서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합도 이거의 4배 이상일지. 4배 안 되죠. 보자마자 4배가 안 되죠. 그럼 이 5점 이하의 비율은 얘가 크다는 얘기예요. 맞죠? 이게 1대4면 이것도 1대4였을 때 비중이 같은 거고 이게 1대4가 안 돼? 그럼 이 분자 대비 분모가 너무 작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논리로 생각하지 말고 이미지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5점의 비율이 너무 커. 5점의 비율이 필리핀이 더 커. 맞는 말이요. 반대 해석하면. 그렇죠? 그 다음에 5번을 보면은 베트남은 필리핀보다 응답자 수가 적으나 평균 인식 점수는 더 높다. 베트남은 필리핀보다 응답자 수는 적으나 응답자 수는 딱 봐도 적어 보여요. 대충 보세요. 대충 이게 베트남이 많아 보여요? 안 많잖아. 딱 봐도 적으니까 많으나 근데 응답 평균 인식 점수는 더 높대요. 이건 어때요? 이것도 대충 보세요. 베트남이 필리핀인데 이건 대충 봐도 이쪽으로 더 훨씬 많이 쏠려 있잖아. 비율적으로. 그렇죠? 이 가운데 있는 얘의 비중도 작은 데다가 훨씬 많이 쏠려 있어요. 이쪽으로. 이쪽은 어때요? 가운데 있는 비중도 크고 쏠려 있지도 않아요. 별로. 편차도 별로 안 나요. 이렇게 그냥 대충 보시면 돼요. 일단 대충 보고 필요한 경우에만 엄격하게 들어간다. 이건 대충 봐도 바로 보이는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대충 보세요. 이 문제 좋았던 것 같아요. 깔끔하고. 자, 그 다음 문제 15번은 대충 푸시면 되고 16번, 17번, 18, 19, 20 다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뭐 특히 크게 드릴 말씀도 없고 여기까지만 하고 21번부터 다시 풀이 드릴게요. 조금 이따가.